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주식 영웅을 꿈꾸는 스톡히어로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단 양호한 시장이었죠. 나름 선방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테마 이야기는 좀 접어두고 간단하게 제가 교육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OBV 지표에 관한 내용인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OBV 지표라는 게 어떤 지표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OBV 지표가 뭔지 내용을 가지고 왔고, 이 OBV 지표가 뭔지 알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고 있다면 매수매도 타이밍 잡는 건 진짜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다들 꼭 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OBV 지표란 온 밸런스 볼륨의 약자로 미국의 기술적 주가 분석의 대가라고 불리는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거래량은 주가에 항상 선행한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그렇다 보니 거래량 분석을 통해서 주식의 매매 타이밍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OBV 지표의 값을 나타내기 위한 계산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래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주가가 상승한 모든 날의 거래량 합계에서 하락한 모든 날의 거래량 합계를 뺀 값을 OBV 값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10일 동안의 데이터를 주고받았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그날 거래량이 있잖아요. 이 10일 중에서 상승한 날들의 모든 거래량을 더합니다. 그리고 이 값에서 하락한 날들의 거래량을 더한 값을 빼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바로 OBV 값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표를 보시면 1일차에는 종가가 10,000원이에요. 시작 기준으로 잡을 거고, 그래서 1일차 OBV 값은 0으로 잡을 겁니다. 2일차로 가면은 주가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거래량은 3,000주입니다. 이날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전날 1일차인 OBV 값에서 2일차의 거래량을 더해주는 거예요. 주가가 상승했으니까 OBV 값은 플러스로 잡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2일차의 OBV 값은 3,000이 되는 거고요. 자, 3일차. 이날도 주가가 상승했어요. 마찬가지로 OBV 값은 플러스 값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날 거래량은 5,000주였기 때문에 2일차의 OBV 값인 3,000에 3일차의 거래량인 5,000주를 더해서 OBV 값은 8,000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일차로 가볼게요. 근데 4일차에는 주가가 하락했어요. 이런 경우 OBV 값은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일차의 OBV 값 8,000에서 4일차의 거래량 2,000주를 빼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인 6,000이 바로 4일차의 OBV 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참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차트를 좀 들고 왔는데요. 보면 주가가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지표가 바로 OBV 지표인데 이 지표 또한 주가의 이 상승 추세를 따라서 똑같이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OBV 값을 더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여기 보시면 제가 포인트 두 군데 잡아놨어요. 주가가 하락하면 OBV 값 또한 동일하게 모두 하락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주가는 모두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래에 OBV 지표를 보면은 거의 횡보하다시피 해요. 보합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저점을 찍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포인트도 보면은 주가가 하락하는데 OBV 지표는 횡보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저점을 찍고 주가는 상승세로 들어간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하락하는 폭에 비해서 거래량이 그만큼 나오질 않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측정되는 OBV 값이 작다는 얘기가 되고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하지만 OBV 값은 횡보했고
그래서 주가 또한 저점을 찍은 뒤에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주가가 상승하다가 하락해요. 그쵸? 주가가 상승한 이 구간에서 보면 이 OBV 지표 또한 횡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아까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였고 지금은 상승하는 경우에 OBV 지표가 횡보를 해요.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가와 거래량 그리고 OBV 지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고요. 이 OBV 지표의 추세를 주가의 추세와 비교해 보면서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주가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건 당연히 매수 매도 타이밍 또한 잡기 쉬워진다는 거 이제 모두 다 아시겠죠?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OBV 선이 상승 추세일 경우에는 주가는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반대로 OBV 선이 하락 추세라면 주가 또한 하락 추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OBV 추세선이 상승하면서 저항선을 뚫고 계속해서 상승한다. 그만큼 주가의 흐름 기조가 강한 거고요. 반대로 하락하면서 지지선을 이탈하고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그만큼 주가의 흐름 기조는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가의 흐름 기조가 강할 때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주가가 하락세입니다. 그런데 OBV 지표 추세선이 동반 하락하지 않고 상승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세를 보이던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설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주가가 상승세인데 OBV 선이 반대로 하락 추세다.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할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다가 보합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OBV 선의 추세가 상향하고 있다면 주가는 이와 동반해서 앞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반대로 OBV 선의 추세가 하향하고 있다면 그만큼 주가에 대한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하락할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OBV 추세가 보합이다. 그렇다면 주가 역시 보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때는 이제 굳이 신규 매수를 할 필요가 없겠고요. 반대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간을 질질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나아간다면은 어떠한 포인트에서 추가 매수를 또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OBV 지표로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들을 제가 쭉 정리해 드렸는데 다들 이해되시죠? 참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순하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지표이니까 다들 한번 내 걸로 한번 이 지표 분석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내일은 한번 OBV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또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OBV 지표를 활용한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방법 어떠셨나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한 단계씩 성장한 것 같으신가요? 오늘 다룬 OBV 지표 외에도 정말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표 한두 개를 맹신해서는 안 되고요. 투자의 판단에 있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한 참고 수단으로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수십 수백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들을 모두 외우고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지표, 내가 활용하기 편한 지표, 그리고 내 투자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지표들 위주로 활용하는 게 투자의 기준을 깨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니 공부하시면서 각자의 투자 기준, 투자 원칙부터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모든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 영웅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스토키오르였습니다.